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그랜빌의 법칙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랜빌의 법칙이라고 이게 유명한 법칙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글을 배우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야, 어여 이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여. 근데 주식 공부를 하려면 주식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이라면 주식.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 주식 공부를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본적 분석, 한 가지는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뭐냐? 이 회사 가치가 얼마냐 이거죠. 이 회사가 자본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자본에서 부채가 뺀 순 유동자금은 얼마고 이런 거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봐서 이 회사가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얼마쯤 되고 그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고 부도날 확률은 없는지 ROE가 얼마나 되는지 PER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 분석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회사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막 사장하고 만나서도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뭐냐? 차트를 보면 차트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으냐? 그 어떻게 단정을 질 수가 없어요.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이거 차트 기술적 분석은 쓰레기다 이거야. 이걸 왜 보냐 이거야. 그냥 회사가 좋으면은 회사 사갖고 지금 비싸든 싸든 회사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은 부자가 되는데 뭔 차트를 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 아는 사람들이 워렌 버핏 집에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니 주식하는 사람이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식하는 사람이 무슨 컴퓨터도 없고 그러면 주식 어떻게 했냐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 이제 빨리 컴퓨터 하나 사다 놔라 막 난리가 나가지고 워렌 버핏이 이제 컴퓨터를 하나 구입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워렌 버핏 집에 가보면은 이 컴퓨터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보드게임 뭐 이런 거 게임하고 있답니다. 게임. 그래서 워렌 버핏 이분은 이 차트 이게 움직임 이걸 하나도 안 봐도 하나도 안 부럽다 이거. 안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종목을 고를 때 만약에 증권시장이 10년 동안 문을 닫는다. 그러면 돈이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도 안 불안한 그런 주식을 산답니다. 증권시장이 갑자기 폐쇄돼서 10년 동안 문을 못 연다. 그래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주식만 산다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은 의지력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에요. 천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병마와 싸우다가 이제 완쾌돼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간호사 의사 주변 환자들한테 자기는 30대까지 백만장자가 되지 않으면 오마하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해서 죽을 거라고 그러고 다녔대요. 이때가 초등학교 때인데 9살 때인가 그때 그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 워렌 버핏은 이 투자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에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못하면 제일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한 거죠. 왜냐 워렌 버핏 부모님이 정치인
아버님이 정치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려운 시기에 밥도 굶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기본적 분석의 대가는 워렌 버핏이라고 쳐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뭐냐? 기술적 분석으로 성공한 그 명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으로 성공한 세계 명인들은 나는 저 기술적 분석 필요 없어. 나는 기본적 분석만 봐도 충분하니까 이거 안 봐도 된다. 그래가지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만 해가지고 성공한 그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확률은 어떻게 되냐? 거의 50대 50이에요. 팽팽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 합니다. 왜냐? 기본적 분석만으로도 자신 있게 수익 낼 자신이 없고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꾸준하게 수익 날 그런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맨날 3년 동안 초반에 깨먹어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건지 무서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고 이것도 좀 알고 다 알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 중에 최고의 기초 이 조셉 그랜빌이라는 분이 평생을 갖다 연구해서 이게 주식 분석가였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주식 분석가였는데 평생을 갖다가 그랜빌의 법칙을 연구하고 다듬어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 분석사인 그랜빌은 주가와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8가지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를 그랜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주식 분석사인 그랜빌은 주가와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8가지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데 이를 그랜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 초보자들이 주식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그랜빌의 법칙, 피보나치 수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랜빌의 법칙을 공부하는 분이 하나도 없을까요? 초보자 중에 왜 그랜빌의 법칙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초보자분들은 그랜빌의 법칙이라는 걸 있는 걸 몰라요. 아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이게 모르면은 여기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만약에 1주택자는 주택 청약을 해봤자 떨어질 확률이 거의 99%예요. 붙을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밤낮 그냥 한 10년을 청약했는데 한 번도 못 붙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하자마자 한 방에 딱 붙었을까요? 이분이 모르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혜택을 보고 붙은 거죠. 그러면 청약홈에서 그걸 가르쳐 주냐? 물론 이제 내용이 가르쳐진 게 있긴 한데 잘 안 읽죠, 그거를. 왜냐?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오면 이렇게 복사기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분량이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책 한 권.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언제 다 읽어보냐고요. 그런데 저는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왜냐? 공부 차원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1주택자인데 무주택자로 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여기 한쪽 구석에 쬐끄맣게 글씨 쬐끄맣게 이렇게 써서 조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꼼꼼히 안 본 사람은 이걸 못 읽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꼼꼼히 읽어봐서 한번 다 내 거로 만들었으면 평생 써먹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시간이 아깝다고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읽어보면은 1주택이지만 현재이지만 무주택으로 쳐준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검신연구소에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저 그랜빌이라는 분이 차트에서 많이 참고하는 OBV 차트라는 게 있어요. OBV 차트. OBV 차트를 만든 창시자라고 합니다. 피터 린치가요. 여기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랜빌의 법칙, 관성의 법칙과 희귀 현상을 근거로 주가와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8가지 투자 전략. 매수 신호 4가지, 매도 신호 4가지. 싸가지가 아니라 4가지입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랜빌의 8법칙이라고 합니다. 매수 신호 4가지, 매도 신호 4가지. 그랜빌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랜빌이 10일, 20일, 100일 등 여러가지 이동평균선을 모두 주가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장기 이동편이 가장 수익이 좋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전체 시장이나 대형주, 중장기 투자 시 참고 가능하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쉬는 날인데 밤새고 오늘 아침에 퇴근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송별회 해주느라고 2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했어요. 근데 오늘 퇴근하자마자 부인이 살매는 거 도와주려고 시장을 또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돌고 와서 집에 와서 방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잠을 못 잤어요. 밤새우고 지금 오후 7시 48분인데 아직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막 감기고 혀가 꼬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하나라도 더 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랜빌의 8가지 국면, 매수 국면 4, 매도 국면 4. 매도 1국면은 상승하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횡보 또는 하락 반전 시 매도. 그렇고요. 매도 2국면은 하락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상향 돌파 시 매도. 이거 그림 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상승하던 200일 이평선을 횡보 또는 하락 반전 시 매도.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세를 어떻게 그리냐면 고가 대 고가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저가 대 저가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추세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 추세를 깨고 데드크로스가 나는 여기 요점, 요 지점이 매도 시점입니다. 여기서는 그랜빌의 법칙에서 다른 건 없고 상승하던 200일 이평선이 횡보 또는 하락 반전 시 매도. 그러니까 여기서 샀어요. 골든 크로스 날 때 샀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많이 올랐는데 여기 이격도를 또 많이 봅니다.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주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이러면 이제 조장님이 이제 그 관리자가, 현장 관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잔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3300에서 90%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그래서 여기는 이평선을 200일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5일선, 10일선, 20일선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근데 200일선을 그랜빌의 법칙은 그랜빌이라는 분은 200일선을 가장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200일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손해가 없다 이거죠. 이게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그랜비리 법칙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 일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막 폭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싸가 우리 그리고 삽니다. 그 더 떨어지면 더 살 거죠. 더 떨어지면 또 더 사. 이렇게 되는데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평선을 보면은 이게 200일선이라고 그랬죠. 200일선이 쭉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완전 개박살 났는데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기네. 이렇게 폭락했던 주식이 옆으로 기요. 그러면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력들이 이 차트를 만드는 수도 있어요. 돈심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상주직원 통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패스 찍고 있으면은 주관주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잡이 막 사르러 와가지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혀도 꼬이고. 그래서 얼른 끝내고 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냥 다른 이동평균선이 아니고 떨어졌다가 갑자기 옆으로 깁니다. 이동평균선이. 그런데 이 주가가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못 뚫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매도. 너무 떨어지면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여기서 매수했다가 이평선 가까이 가면 매도. 여기도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격도 좁히기 위해서 주가는 올라옵니다. 200일 이평선을 지나면은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평선을 따라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평평할 때 많이 떨어지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평평하게 할 때 여기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하는데 이 돌파하는 시점을 세력들이 일부러 만들 수가 있어요. 개미 털기 하려고. 그러니까 주가를 막 흔들어 가지고 막 흔들어보면 개미들은 가나보다 그러고 여기서 샀다가 안 가네 매도하고 또 가나보다 샀는데 또 안 가네 매도. 이러니까 승질 나가지고 이제 못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매직 구간인데.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누웠을 때 돌파할 때 이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랜빌의 법칙에 보면은 이렇게 누웠을 때 돌파할 때 매수 1.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갔다가 급히 올랐다가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지면 수렴한다 그러죠. 이평선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는데 너무 내려갔어요. 요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등해야 되는데 너무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와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매수 포인트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깨고 내려왔을 때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 이거죠. 왜냐?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걸 따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주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되게 강한 겁니다. 주가는 옆으로 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올라가고 나면 수익 실현하고 싶어서 막 다 팝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대박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 매수라 이거죠. 이평선 근방에서 매수. 그 다음에 낙폭과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떨어졌지 않습니까? 낙폭과대로 매수. 매도는 거꾸로예요. 매도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막 급하게 상승에다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밑으로 돌파할 때 이때 그럼 데드크로스 났다 그러죠. 이때는 매도. 그 다음에